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신뢰 촉발 한미 관세 합의 유지. 네, 아까 일면 봤는데 왜 자꾸 띄우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사진에 두 정상 웃으면서 엄지척을 하고 있죠. 상당히 어제 사이가 좀 좋아 보였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어제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왜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장 전략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게 마스가였었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가장 핵심적인 게 한화, 이 필리 조선소다라는 건데 거길 직접 이재명 대통령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지금 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요걸 끝내고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서재빌 기념박물관 그리고 필리 조선소 이렇게 좀 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이제 곧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게 출발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좀 도착하는 시각은 이제 이 새벽에 아마 내일 새벽쯤 한국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미 정상회담 끝나고 다 지금 필라델피아로 좀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민정우 교수님. 이번 회담, 일단 회담은 끝나긴 했거든요. 회담 끝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 건데 회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9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95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95점이 A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뿔인데 좀 더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보다 더 분발하시고 자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네. 드리는 95점이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화면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상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칭찬의 기술을 발동하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만들고 화기애애한 그러한 협상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네.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두 번째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 네. 세 번째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거였는데 이 마지막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그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조선이나 말씀해 주신 원자력 분야에서 굉장히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의제라고 거론되었던 동맹의 현대 분야라든지 관세 협상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문을 만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또 우리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합의문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시간을 두고 여지를 두고서 치열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합의점을 끌어낼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성공적 회담이었고 더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95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95점의 이유를 멋있는 목소리로 조근조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쉽게 다 잘했는데 지금 한미동맹 현대화 요 부분이 살짝 요 점수가 5점 깎였다. 95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신뢰, 두 번째가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요거 두 개를 좀 다 갖고 온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지금 아까 세 가지 측면을 이 대통령실에서 출발할 때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세 가지 다 이 성취했다고 보는 건지 직접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회담을 보고 제가 들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셋째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입니다.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딱 그 세 가지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죠.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그런데 요거 세 개 얘기했는데 요거 다 잘한 것 같아요라고 지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강유정 대변인도 너무 논의가 잘 돼서 합의안이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교수님. 통상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좀 정상이 만났는데 합의문이 없네. 기자회견은 안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문서가 뭐가 아무것도 없네.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약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네.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문이 나와서 합의한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치열하게 양국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통상과 안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어떤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네. 공동 합의문에 이제 도달하는 게 쉬웠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공세적으로 동맹들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합의문에 이르는 것보다는 우리 네. 이익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추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부분은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네네. 이제 그 과제로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합의문 기자회견 이걸 여쭤본 게 사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 자체가 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구두를 일단 이렇게 하자 큰 틀에 합의는 했는데 이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뒤통수를 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합의했는데 그 친하다는 일본도 지금 뒤통수를 사실 맞긴 맞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에 이르기 어렸던 부분이 미국 측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첨단 기술 분야의 범용 투자 패키지로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인데 나머지 반면에 2,000억 달러 규모는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도 크고 네. 우리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투자나 대출이나 보증 쪽에서 뭔가 모호하고 이제 상한수만 설정하는 어떤 투자나 대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싶은데 미국 측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특정 금액을 투자의 그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그거를 명시하자 공동 합의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황 여지를 둔 거고요. 네. 향후에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실무 협의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네. 이제 그 면전에서 압박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체면도 있고 어떤 국내 정치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진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과 여지를 벌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합의문을 안 쓴 게 오히려 이득인 거다. 합의문을 쓰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른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기사 하나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합의 없던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트럼프 한국과 합작, 일본도 참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We're dealing with them on Alaska having to do with the oil. You need oil and we have it. So we have a big advantage in that way.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and energ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y far. No, for whatever reason, God was very good to us.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네. 분명히 우리는 협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연가스를 산다고 했지 투자를 알래스카에 뭐 한다고 얘기한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이랑 합작으로 일본도 참여할 거예요. 우리 한국이랑 할 거야 라고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에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그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해가지고 국내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는 잉여에너지 수출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영향력도 발휘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요층이 동아시아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요 동맹국이 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해주면 그렇다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 LNG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나 투자를 미국 기업들한테 강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000억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이 부분은 네. 직접 투자 형식으로 우리가 명시를 했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2,000억 그 투자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분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걸 워낙 원하니까 네. 그 투자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정치용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투자하세요라고 본격적으로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실리를 좀 따져서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LNG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충분히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회담장 밖에서 러트닉 상무 한국 농축산물 개방해야 돼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 United States,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and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네, 지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한 게 교수님, 이게 저 자리가 회담이 끝나고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농축산물 개방 우린 계속 원해요. 여기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한국 니네 개방해. 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분명 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회담장 밖에서 아까 우리가 실무는 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이 여기도 드는 거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네. 이제 그 국내 수요층을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지만 네. 그때 그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그 소고기, 농산물, 쌀 같은 분야, 민감한 분야의 추가 개방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미국 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보고서 한국 쪽에 너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서 상징적으로든 추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으면 네. 행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로테리 상무장관이 저러한 그 발언을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익이 정말로 있다면 한국 그 소고기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트럼프 행정가 느꼈다면 네. 관세 협상의 주요한 합의문으로 합의 결과로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논의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미 한국과 미국은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에 농축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 네.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0.3% 제어라고 우리 그 시장이 거의 다 개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해 봐야 그렇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알래스카 LNG 투자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한국의 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도 그렇고 나름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진짜 중요하고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걸 정상들끼리 만나서 트럼프가 얘기 안 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일단 요거는 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합의문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거 저런 거 혹시 이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문은 없지만 요거 하나는 굉장히 또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보죠. 트럼프 웃게 한 대통령, 북의 트럼프 월드를 나도 골프 치자. 일단 미국에 좋은 인상을 준 것만은 요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시죠.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네, 흐뭇한 미소를 짓는 트럼프 대통령. 아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최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교수님, 어제 어떤 외신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진짜 반칙이다. 이러면서 야, 트럼프가 좋아하는 피스메이커에다가 트럼프 월드에다 골프까지 이걸 한 번에 다 우르르 쏟아내면 이거 어떻게 당해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갔다. 그래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갖고 가서 맞춤형 패키지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 거고 많은 리허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앉은 자세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만을 위한 네. 이러한 그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준비를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노련하게 이제 그 회담을 이끌어 가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회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쇼타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한 그 전략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 선물 공사와 더불어서 칭찬 공세를 하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사 중에서 아마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원산에 콘도미니엄도 지어서 경제 개발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의자가 아닌가 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회담 이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의 맞춤형 패키지로 우리가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측컨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걸 봐도 좀 리허설도 아마 했을 법하다. 왜냐하면 아마 어제 이 회담을 보시고 아니 왜 이렇게 의자 끝에 불안하게 저렇게 끝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서요. 근데 그게 내가 당신 말을 좀 잘 듣겠습니다라는 취지에 듣겠다는데 자세가 돼 있어요라는 그런 취지로 일부러 또 끝에 이렇게 앉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긴 하면서 리허설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지금 뭐 골프장 북한에 지금 저도 좀 한번 치고요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골프장 북한에 지으려면 북한이 오케이를 해야지 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딱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침 또 어제 이 조선신보죠. 이 북한 어떤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조선신보가 이런 보도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골프장이에요. 사진 골프장. 최근 평양에서 골프 관광이 국내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 관광업이 발전하며 다양한 관광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이걸 보면 물론 이게 뭐 이걸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뭐 듣고 한 건지는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교수님. 우리 골프장 있거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정권이 네. 어떤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그 민간 항공기 직항도 다시 네.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외화벌이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보통 국가, 정상 국가로 북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관계, 그 관여 사항을 네. 신중히 지켜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마련되면 그 북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뭐 이거 저희는 조선신보에서 이게 뭐 같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사실 오늘 새벽 6시 30분쯤에 몇 시간 전이 한 2시간 전쯤에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미 비핵화 협력하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우리 북미 대화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건 너무도 허황된 이 허망한 망상입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허황된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뭐 올해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은 또 언급도 안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상대는 네. 이제 남한이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톱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 그럴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중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네. 어떤 선제적으로 우월한 주의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 협상력을 늘리는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그 방송이 나온 게 뭐냐면 비핵화 네. 이것이 헛된 망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와라. 아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쪽지를 하나 건넸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비핵화는 안 되는데 그거 말고 좀 딴 거 내놓으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어라는 또 다른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북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피스메이커 되시라 제가 페이스메이커 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칭찬 공세를 좀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북한 문제 말고 말로만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실제 선물 공세도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사진으로 좀 볼까요? 이거죠. 먼저 금속 거북선입니다. 요거 직접 주문 제작을 명장한테 이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이 금속 거북선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이 가볼까요?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죠. 골프를 좋아하는데 퍼터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퍼터 직접 수제로 만든 국산 퍼터를 만들었다고 여기쯤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이죠. 45, 47이라는 글씨도 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직접 새겨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갖다 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볼까요? 마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는 거죠. 그런데 보통 캡 모자인데 이번에 우리가 캡 말고 미국의 상징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에다가 마가 새기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 카우보이 마가 모자도 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볼까요?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요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좀 찍히긴 했어요. 펜입니다, 펜. 이 펜이 왜 주인공격이 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elt.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은 영광이지. 지금 두께가 굉장히 많아요.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네. 되게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그 펜 좋아 보이는 거 갖고 갈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안 주면 약간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정도의 멘트인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즉석으로 가지세요. 그거 아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라고 해서 펜을 줬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 사람 사이가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펜 받아서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두께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 아주 두께가 좋아요. 두께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펜을 줬나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딱 약간 뭐 쇼라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펜을 확 던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했거든. 행정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기 때와 비해서 2기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도적 인적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행정명령도 수집권을 발동을 하고 그런 서명식까지 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다 서명을 하면서 펜을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그 서명한 펜을 갖다가 네. 그 행정명령의 유관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유권자라든지 네. 뭐 인사들에게 그걸 건네주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펜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서명을 하고 저거를 갖다 이제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이만큼 일을 한 거에 대한 상징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공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당혹스러워 있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던져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유권자들 위에서 이만큼 정치적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펜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펜에 대해 관심을 보인 거고 어쨌든 우리 펜을 언제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저 회사의 어떤 주가가 올라갔다는 그런 루머도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힘으로 들어간 펜 회사의 주가도 올라갔고 펜 자체는 또 청년 수제 공방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주문이 너무 밀려갖고 잠시 주문을 막아놓을 정도다라고 하는데 또 품절 대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 회담이 잘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